이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이 판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어제 이야기 가능성, 예를 들어서 뭐 저격이라든가 혹은 뭐 북한하고 무슨 북풍을 일으켜본다든가 혹은 선관위를 어떻게 해본다든가 요거 빼고 요거는 이야기가 덩어리가 크고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 할 텐데 그거 말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는 게 이제 빅텐트인데 빅텐트에 한덕수가 날아갔기 때문에 이제 빅이 없잖아요. 빈 텐트야.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단일화 하려고 하나? 지금 황교안. 저기 그렇죠. 황교안 우리가 까먹고 있는데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무소속인데. 트럼프가 출마하라고 했는데 아우 나는 그런 건 안 한다. 황교안이 한덕수보다 훨씬 품격을 보여주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켰어요. 자 보면 황교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황교안이고요. 자유통일당이 있습니다. 정광훈. 정광훈. 자 김문수. 정광훈 어제 얘기했어. 네. 나한테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면 단일화를 예. 그러면 내가 공짜로는 안 되고 예. 강렬하게 요구하면이라고 그랬던가? 강렬하게. 강렬하게 요구하면. 이미 강렬한 사이예요. 김문수 정광훈 둘이서. 필이 말 많이 안 해도 좋아요. 예, 지금 사이도 좋고. 단일화 하겠다 그래서? 자 뭐라도 해야 된다. 여기에 이준석을 얹으면 큰 폭발력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쪽에서. 말도 안 되죠. 정광훈에다가 이준석을 얹는다고? 네. 토핑으로? 네. 아니 그 정도밖 지지율이 별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이준석이 단일화를 이전에는 할 가능성이 더 높았는데 지금은 단일화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합쳐도 못 이기니까 그렇긴 한데 정광훈과 토핑이 된다는 건 이거는 이준석이 안 할 것 같은데. 전광훈과를 떠나서요. 이준석이 지금 지지율이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안 나와요. 움직여도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야. 예. 네. 그렇죠. 그러면요. 5%대로 기다릴수가 안 나오면 못 받지 아무것도. 예. 10%면 절반인데 예. 절반 받아도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머리가 완주한 커서. 5%대로 10%도 못 받고 완주한다고요. 그럼 미래가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준석 주변에서. 그러니까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리고 돈이 너무 크지.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을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준석이 들어가가지고. 예. 기존에 이제 그 조원 그룹에서 아주 정무적 감각이 빼어난 사람은 지금은 안 된다. 지금 일종의 이제 그 싹을 틔우는 어떤 시기다. 그래서 다음을 보고 이번에 의미 있는 수치를 거둬야 된다가 최근까지 계속 버전인데 하나 이제 외부에서 유력하게 나오는 거는 성상납건을 김건희에게 어떻게 해서 명태균 씨 통해서 부탁받아서 어떻게 했잖아요. 그래 무혐의 처분이 됐었잖아요. 경찰에서. 그런데 그게 강신업 변호사가 재항고라고 하나요? 법정 용어로 검찰 고검에 지금 그게 올라가서 현재 아직도 쥐고 있는 계류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면 그걸로 흔들어서 다시 국힘에 들어오게 만든다라고 이제 뒤에서 푸시를 하고 있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준석의 캐비넷이다 말하자면. 캐비넷에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뭐 다른 건 뭐 명태균 씨 이런 거 많이 있는 그렇죠. 건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말씀하신 그 성상납 캐비넷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네. 캐비넷이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현재도 그게 검찰에서 쥐고 있어서 근데 그걸 활용해서 푸시한다. 근데 이준석도 쥐고 있는 게 있어요. 이준석도 김건희하고 같이 그 명태균 씨하고 세 명이서 같이 움직이면서 서로 전화 통화하면서 초창기에 윤핵관들이 힘을 쓰기 전에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았던 것들이 전부 다 이 이준석에게 있어요. 그 네. 자료가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씨하고 간에 아주 가까웠어요. 그 중간에서 이준석은 또 모든 통화를 다 저장돼 자동으로.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명태균도 알고 있고 그 클라우드에 뭐 저장되어 있다는 그 내용을 지금 꼭 잡고 아무도 지금 모르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도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지금 네. 그 사람 생각이에요. 자 김건희가 이준석한테 준석아 밥은 먹었니? 반말합니다. 준석 대표인데 어떤 관계였을까? 자 이준석과 김건희 커넥션이 하나 있고 거기에 또 무속 커넥션이 또 있다면서요. 그리고 또 명태균 무속 맞아요. 커넥션이 있다는 게 이준석도 무속 커넥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발칵 뒤집힌답니다. 그거 진짜. 매화 심은 거 말고 꿈매화? 뭐 말고 또 있어. 홍매화에 연결된 홍매화 말고? 홍매화에 연결된 왜 홍매화를 심었을까?
보통이 아니야. 보통이 아니야. 그 정도는 홍매화 정도로 심을 정도는 중간에 엄청난 이 무속으로 연결된 고리가 탄탄하게 있었다는 얘기라는 거죠. 김건희 이준석 게이트 무속 게이트 하나였고. 요 찌라시는 내가 처음 듣네. 아니야 진짜예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한 매우 찌라시야.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찌라시예요. 그리고 명태균과 이준석.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이준석을 어쨌든 다시 국민의힘에 끌고 와가지고 예. 국민의힘 주자의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 토핑. 어, 좋아. 토핑으로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뭘로 할 거냐. 예. 그래서 그러면 보수는 항상 캐비넷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과거의 사건들 끌고 오겠구나 싶었는데 그거 말고 무속이 또 있어요? 네. 무속은 아주 크고요. 그리고 이게 커? 명태균하고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 그 서로 소통을 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또 많은 얘기와 우리 약점이 나오죠. 신용환 교수님이 씩 웃는 거 보니까 무속에 대해서 좀 아시나 보네. 아니 잘 이준석 무속 모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노영희 변호사는 어디서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신용환 교수도 모르는 무속 커넥션. 아니 취재 많이 했지. 저도 뭐가 많아요. 네, 많지. 저 캐비넷도 간단치 않아요. 네. 참고로 우리 노영희 변호사는 변협의 대변인을 거치신 분이에요. 네. 예, 발이 넓습니다 여기저기요. 대한 변협의 변호 대변인을 하셨다고. 수석 대변인 됐어요. 수석 대변인. 네. 그래서 이쪽 저쪽 발이 넓습니다 이분이. 네. 예, 가끔 틀릴 때가 있어 그렇지. 역정보에 당할 때가 있어 그렇지. 그럼 그들이 날 속였을 때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다 많이 알아요. 예. 근데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하도 욕을 먹어서. 뭘 말 많이 했는데 내가 좀 뭘 욕을 먹어. 잘 도와줘. 하여튼 그런 캐비넷 무속 캐비넷이 하나 더 있어서 그걸로 결국은 이준석을 끌어들여서 단일화하게 만들 것이다. 예, 그게 그쪽에 좀 생각이기도 그쪽 합니다. 생각이고. 예, 아직 단일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빅텐트라고 계속 근데 합니다. 이준석 사이드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난 안 한다고 하는 파가 있잖아요. 네, 강력히 이준석 후보가 그래도 가장 정무적인 판단할 때 많이 이렇게 조언을 참고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그래요? 그분이 정무적 판단이 합리적이게 보시기에 합리적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준석 후보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은 절대적이죠 사실상. 지금도요? 지금은 아니지 않나? 저는 지금도 꽤 지금도? 지금은 높은 수준이라고 바뀌었다고. 봐요. 예. 김종인 위원장 이제 다 뽀록났잖아. 어, 그 지금은- 너무 틀려. 지금은 너무. 바뀌었다고. 딴 사람이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조언하는 사람이 원래부터 이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요. 김종인 박사는 옛날에 완전히 강력했는데 조금 줄은 정도이겠죠. 김종인 박사가 명태균 씨의 말을 들어서 옮기는 앵무새 수준이었다는 게 드러난 이게 미천이 다음부터 털리면서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기자들도 없어요. 김종인 박사한테 안 찾아가잖아. 안 가요 이제. 그래서 말을 해도 영향력이 없어. 네, 지금 그리고 한동훈 얼마 전까지 한동훈 얘기를 계속했었잖아요. 맞아. 한동훈이 믿어라 네. 식으로. 예. 그리고 한동훈 그 전 대표 라방하고 요즘 그리고 이제 김문수 나한테 사과해라. 한독수 팔아가지고 너 닿지 않냐? 안 그랬으면 내가 됐을 텐데 이런 거 사과해라고 하잖아요. 되게 이기적이고 속이 좁은데 네. 나 보면서 너무 웃겼어. 아니 그거를 자기한테 사과해야 도와준다는 게 선거를 지금 너무 웃겼는데 너무 투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유치해가지고 야 경선에서 한덕수 팔아서 나를 이긴 거 아니야? 안 그랬으면 내가 이겼을 텐데 그걸 사과해. 그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무 어린이잖아.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동훈 씨가 저러는 걸 어떻게 봐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나이브하게 보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도 마찬가지고. 나이브하게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실제 저도 한동훈이? 이제 그걸 보면 댓글도 좀 보고 하는데 네. 빠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댓글에는 여러 이제 반대되는 너무 나이브하다는 식의 그 댓글도 꽤 있고요. 전체적인 이제 주류 진영에서는 이렇게 하다가는 김문수가 또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이건 아웃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세력도 있습니다. 한동훈이 아웃될 네, 것이다. 김문수에 의해서. 네네.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도 생존력이 이제 센 사람이잖아요. 기존에 세죠. 온 게. 생존력은. 그러면 이 기간에 그냥 가만히만 있질 않고 또 대표적으로 권성동을 왜 살려뒀느냐 해서 해석을 그 한동훈 때문에 왜 살려준 살려뒀다는 거예요? 한동훈을 강력히 견제하라고? 제압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이게
배드캅처럼 역할 분담해서 한동훈 견제를 권성동 보고 해라. 이런 측면이 강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네. 난 그 어저께 노컷 뉴스에서 이상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었거든요. 매우 흥미진진한 기사. 그 어쨌든 한덕수하고 김문수 역전된 게 예. ARS 투표 당원들 ARS 투표했다는 거죠. 전당원 투표.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네. 네. 물론 이거는 미공표 여론조사기 때문에 네. 일반에 공개하진 않는데 당사자들한테는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수치를 모른다. 한덕수 김문수한테. 네. 근데 이게 어제 노컷 뉴스에서 뭐냐면은 네. 가처분 이게 ARS가 밤 9시에 끝났는데 네. 9시 30분에 법원에서 이제 그 김문수한테 그 송달료 5만 원을 이제 통지서를 갖다 이거 급하게 직원이 가서 택시 타고 법원 직원이 가야 되니까 5만 이거 원. 보고 한 거 아니냐. 추가 납부하라고. 이 그러니까 인용이 결정 날려고. ARS 투표 결과가 네. 김문수 쪽에는 제가 확인해봤더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결과를. 한덕수 쪽은 모르겠다야. 김문수 쪽은 이걸 ARS 결과가 지금 까져봤자 득될 게 아무것도 없죠. 혹시 그게 ARS 투표가 왜냐하면 직전 투표까지 83%가 단일화 찬성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렇게 했는데 네. 갑자기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틀 사이에. 네. 이거는 혹시 ARS가 노컷 뉴스에서 의심한 건 그거거든. 다 짜고 가처분이 인용되면은 이거 매우 큰일 난다. 그러면 여기서 ARS가 한덕수가 되는 거로 추대되는 거로 나오면은 양립하잖아요. 후보를 못 내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의혹을 ARS는 9시에 끝났는데 11시에 발표를 해요. 2시간 뒤에 수치를 발표하는 게 아니고 근소한 처리로 이거 부결됐다. 라고 했지만 원래 ARS는 8시 반에 다 집계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심하시는 말은 인용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인용에 의해서 만약에 그런 결정이 뒤집어져 버리면 난리 나니까 네. 당원들이 차라리 부결시켰다고 하자. 그렇지. 그런 의심이다. 그런 뉘앙스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쪽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결과를 본인 당사자는 받아야지. 홍성 근데- 기자의 의혹은 예. 안 뒤집어질지도 모른다. 안 뒤집어지고 오히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인용이 될까봐 인용에 의해서 왜냐하면 한 당원들은 일반인하고 다르게 당을 국민의힘 당원 투표잖아요 이거는. 네. 당이 우선이거든. 일반인들은 그 주말에 난리통을 보고서는 야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서는 뒤집어질 수 있지만 당원들은 야 당을 먼저 살려야 돼. 둘 다 한 번도 한덕수가 진 적이 없었어요 여론조사에서 당원 투표에서. 그렇긴 한데 근데 지금 얘기는 이거예요. 그 가처분 재판부에서 송달료 추가 납부 5만 원을 하라는 연락이 왔다. 근데 일반적으로 기각을 시킬 것 같으면 송달료 추가 납부 하라는 말을 안 할 것이다. 네. 송달료 추가 납부를 하라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것하고 다르게 얘한테 매우 기분 좋게 특히 이제 신청인이 김문수 측이니까 김문수에게 좋게 해주기 위해서 5만 원을 달라고 해서 부랴부랴 뭐 어쨌든 송달을 해주려고 하는 취지였다. 이제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안 그랬으면 공고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송달까지 하려고 했으면 포인트. 인용이다. 근데 추가 송달료 납부하라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인용이란- 인용은 아니에요. 인용 보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의 부분은 어쨌든 ARS 결과가 썩 그렇게 한덕수에게 좋게는 안 나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근소한 차이라고 되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ARS 결과를 되게 공포도 하지 말고 자기네끼리만 알고 있어라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당사자는 알고 있어야지. 당사자한테도 원래 알려주지 말라 그랬대요. 아니 당사자들을 그러니까 위해서 이제 투표를 한 건데. 위에서 이기냐 지냐는 알려주라. 대신에 너 몇 표 이거는 말하지 말라 그랬대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 그거 중요한 거지 왜 중요한 게 아니야? 말을 좀 할게 말을 좀 끊지 좀 말아봐. 왜 그래? 오늘 너무 정상적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당황했거든요. 지금 내가 빨리 설명을 얼른 하고 얘기해. 있잖아. 봐봐. 뭐. 추가 송달료 납부를 가지고 지금 뭐 헬마나 누가 얘기한 거 놓고 그거 듣고서 지금 이러는 건데 그거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얘기다. 명확하지 않다. 뭐 그럴 수도 추가 없을 수 있다. 송달료만으로 아니 인용을 그거는 그렇게 확정하지 중요하지 않다. 않아 송달료는. 그거는 그럴 수 있고 두 예. 번째는 나는 ARS에서 이 당원들이 나는 분명히 반대 의견이 더 많았을 거라고 보고 근소한 차이라고 하는 게 맞았을 거라고 봐요. 거기다 대고 그게 아니라고 할 만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추가 송달료 얘기 안 한다고 치면? 제가 체크한 걸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원은 전체적으로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뭐 안철수 다 지지자들이 일대 다로 다 김문수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해 욕을 했기 때문에 투표는 이겼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뭐 근소한 차라고 하니까 근데 당에 들은 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김문수의 후보 지위를 취소한 거를 다시 취소하라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가처분에 승소를 하더라도 지위만
취소만 철회가 돼서 이제 다시 후보 자격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국위를 소집했잖아요. 네. 그 새벽이라도 소집하고 그 다음 날이라도 소집해서 그냥 강행해 버리면 전당원 투표에서 이겨서 강행해 버리면 한덕수가 후보가 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아직 직인은 못 받았어요. 직인을 찍어야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당 후보가. 그래서 원래 원안은 가처분의 패소를 하고 이 당원 투표에 이기면 그냥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렇지. 싸움은 또 별개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설사 법원에서 지더라도 네, 후보 지위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유효하다. 하더라도 네. 후보 지위만 유지되는 것이지 최종적으로 그 직인을 찍은 건 아니니까 네. 이 전당원에 근거하여 네. 직인은 한독수한테 찍으려고 했다. 예, 하려고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럼 김문수 후보 측에서 할 수 있는 건 가처분밖에 없는데요. 네. 시간이 당일이잖아요. 시간상으로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선관위 날짜 그것까지 다 계산을 했다는 거죠. 선관위 날짜 연결되지 않으니까. 게다가 네. 선관위는 또 한덕수 괜찮다고 했고 그때 그렇게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들어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관없어요. 전당원 투표 부결을 예상하지 못한 거구나. 예. 이거는 맞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지도부 뜻대로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모든 걸 짰는데 그렇지. 설사 법원이 설사 인용하더라도 설사 김문수 편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밀고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죠. 그렇게 됐으면 정말 이건 선거 정말 아예 해보나마나하게 게임이 끝날 아쉬운 절호의 대목이네. 찬스였는데 만약에 전당원 투표하고 네. 가처분이 두 개가 양립했을 때 네. 우선순위가 어디냐? 당연히 가처분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가처분이야. 죄송한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뭐냐면 그걸로 더 싸웠어야 지위에 이거 대해서 응원했네. 요거는 저 법조인들도 난 다 얘기를 응원했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별개의 정당- 판입니다. 예. 이게. 정당의 룰은 정당이 우선한다. 그렇죠. 이렇게 할 그렇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지. 예, 그게 맞죠. 그래서 김문수는 법원에서 가처분 했잖아. 그렇죠. 인용했잖아 할 것이고 김문수 계속 그렇게 정당에서는 당원 그렇지. 투표해봤잖아요. 이러면서 하는 전당원 거죠. 당원이 이렇게 예. 응? 원하는데 실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예고를 해놓은 보수 유튜버가 있어요. 서정욱 변호사를 보시면 에이. 그때 이미 예고를 했어요. 사전에도 결과가 가처분에 패소해도 다 한다라는 것들을 내부적인 기류를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보내 나는. 가처분이 당연히 우선이 법원의 결정을 아니라니까. 죄송할 수는 없어. 이건 정당- 지위에 정당 대한 일은 안 일종의 그래요. 지위에 대한 확인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갈리는데 네. 국민의힘은 한덕수파하고 김문수파하고 얼마나 그렇지. 갈렸겠어. 완전 아사리 팔이 됐겠지. 그렇지. 그러면. 예. 야. 저는 일주일 팝콘 각이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그게 생각했어요. 사실 이 아쉬운 자료는 이미 폐기 절차에 들어갔대. 물어보니까 이미 폐기 절차에 들어가서 이거는 절대 알 안 수는 돼. 없어요 지금. 밝혀질 수 없죠. 한독수도 지금 모른다고 하고 김문수는 받은 적이 없다고 아니 하고 근데 그리고 자기네들은. 김문수 씨가 먼저 취하를 했잖아요. 저 발표 난 그럼 다음에. 나중에 취해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부결됐다는 걸 다음 듣고 날. 나서. 그러니까 투표 결과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고 내 말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추납하라고 그러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먼저 취하할게 해서 끝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본인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추납하라는 것은 그 뜻이니까 내가 그대로 유지해야지라고 한다면 뭐라고 수도 있다. 취하를 해 끝까지 들어가지고 인용됐다는 걸 봤지. 안 그래요? 우리 그게 맞지 홍상훈 않아요? 기자가 예리한데 이번엔 틀린 것 같아요. 아니 둘이 합의가 안 됐을 뿐이에요. 완전. 아니 합의가 안 된 게 아니라. 그럼 김건희로 넘어가 이제 빨리. 김건희 좋죠. 아니 김건희 좀 중요해 지금. 자, 그러니까 더 막장이 하나 더 있었네 시나리오가. 네. 네. 가처분은 인용되고 그 전당원은 찬성. 그렇죠. 통과. 그래야지. 그래서 김문수는 포기할 수가 없어. 이게 민주주의. 법원이 나를 밀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무소속 출마한다고 나올 수도 있겠다. 잠깐만 그래서 이 잠깐만 댓글이 네. 내가 다 맞은 얘기인데 왜 자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댓글에 뭐라고 써져 있어? 댓글에 내가 다 맞췄는데 노영이 틀렸다. 왜 홍산한테 그러냐? 내가 맞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홍산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나 자리 좀 바꿔줘 진짜. 아니 나 정말 너무 억울해. 나 주진우랑 좀 바꿔줘 잘해줘. 그 자리 좋아요. 아니 그리고 나는 솔직히 반말도 안 하는데 나보고 자꾸 반말한다 그러는데요. 아니 노현 이게 변호사 반말해. 끝에 어미가 봐봐. 지금 저 사람들 반말해 이랬잖아. 저런 식인 거지. 뭐 아니 끝에 어미가. 나보다 훨씬 심해. 끝에 어미가 좀 그랬을 뿐이지 실제 반말은 빨리 아니에요. 김건희 넘어갑시다, 아 이제. 건드리지 마요. 나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진짜. 책은 큰 거를 연속으로 노현 변호사가 틀려가지고 이게 아니, 근데 아니야 안 그건 틀렸어. 옛날 틀린 거 얘기지. 없어. 그래. 자꾸 틀렸다고 하지 마. 왜? 그래. 왜 긁어? 긁으니까 자꾸 이러잖아. 그럼. 다음 찌라시 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찌라시 현안. 자 김건희 씨 최근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또 홍상훈 기자가 안 요건- 믿어요. 안 믿기 전문이거든요. 내일 소환. 아니 그러니까 중앙지검 지금 이게 세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중앙지검에서 명태균 갖고 하고 난 여기는 진정성 없다고 봐. 2월 달부터 지금 소환한다 말만 지금 했지 안 하잖아요. 네, 조사도 안 했습니다. 뭐 내일 소환한다는데 김건희 연기하면은 그 다음에 체포하면은 체포해서 끌려 들어오는데 그럼 체포영장이라도 하겠다. 당연히 이렇게. 구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하겠느냐? 아마 계속 질질 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네 말대로 그럼 지금 몸져 누웠다는데 대선 후에 보자. 중앙지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중앙지검이란 못 믿겠다. 중요한 건 지금 도이치가 지금 고검에서 서울 재수사를 고검. 했잖아요. 네. 도이치는 지금 김건희의 그 주가 조작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에 공직선거법이 달려 있어요. 400억을 토해내느냐 안 토해내느냐. 윤석열이 그때 대선 전에 10원 한 푼. 아니 10원 한 푼이 아니고 그거는 말로 한 행위라서 그건 이재명 그 공직선거법 이번에 뭐 한다고 하니까는 그거 삭제한다고 하니까 행위에 대한 조치는 이거로 갈 수 있는데 신한증권 계좌를 갖다 그때 공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내가 옛날에 말한 거 네, 지우고 자. 타사 입고 타사 그거- 틀고 지웠다는 거 예. 이거는 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고검에서 재수사를 하면서 수사검사 3명을 충원을 받았는데 네. 그 사람이 일단 한문혁 부장검사를 충원을 받았어요. 네. 그 다음에 평검사 2명이라는데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때 제일 세게 했던 게 정덕채 검사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송윤상 검사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일 공격적이었었어. 12시 송 나오게 했던 그걸 갖다가 법정에서 밝힌 12시 사람들?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직접 매매한 게 김건희가 전화를 직접 매도한 거다라고 법정에서 할 필요도 없는데 그 말을 깐 사람이 정덕채 검사였거든요. 아하. 맞아요. 그걸 갖다가 한문혁 검사가 그때 공소를 지휘했는데 하게끔 그냥 놔뒀어.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송윤상 검사라는 사람은 우리가 최은순 계좌에 김건희 조작하는데 그 주가 조작하는데 5억 원이 갑자기 들어갔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우리가 최은순 계좌를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렵다. 검찰이 은행 계좌 추적하는 건 금융조사의 기본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거 어렵다 그러니까 권오수 당신이 한번 좀 치라니까 좀 알아봐 달라. 왜냐하면 은행 계좌를 까면은 추적하면은 최은순한테 통보가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나중에, 최은순이 한참 나중에. 6개월 뒤에 그러면 최은순이 윤서방 얘네들이 내 걸 깠네. 이게 겁나서 이제 못 한다는 거예요. 못했다. 이걸 법정에서 이 두 사람 검사들이 다 말을 했잖아요. 말을 했죠. 이걸 놔둔 게 한문혁 부장검사였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온다 지금. 이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거든요. 한문혁하고 이제 평검사 2명인데 평검사 2명을 불렀다면 그 당시에 이제 평검사 2명이라면 이 송윤상하고 정덕채밖에 없어. 제일 강성. 그리고 한문혁을 불렀다면 한문혁이 도와줄 사람 누구냐 그때 당연히 이 두 사람을 불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엄혹한 시절 윤석열 힘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힌트를 남겨줬던 그 힘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된 다음에 브라보콘하고 저 최은순 글쎄. 계좌 한다는 걸 법정에서 그러니까 힘이 그 살아있을 검사들이 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셀 때. 제일 셀 때. 말을 제일 못 셀 알아듣고 때. 있어 지금. 저 말을 못 알아듣고. 흥분해가지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검사 있어. 둘이 돌아왔다. 가장. 3명이지 3명. 자기 얘기할지도 몰라요 지금. 3명이 돌아왔어. 윤석열 힘이 셀 때, 예. 힘이 가장 셀 때 또 여전히 이런 힌트를 남겼던 그런 강직한 네, 그 검사 얘기. 몇이 돌아왔다. 3명이 돌아왔으니 그 분명히 김건희는 기소할 거예요. 그리고 기소할 먼저 부를 중앙지검보다 먼저 부를 가능성이 커. 김건희와 똑같은 혐의를 갔던 사람은 이미 유죄가 확정됐어요. 그 쩐주. 예. 쩐주. 다 구속됐다가 나왔잖아. 불러다 그냥 쓰면 됩니다. 그렇죠. 아 그 손모 씨 그 쩐주라는 사람 김건희 거기하고 급이 아니야. 그러니까 급도 아닌데 어쨌든 더 비슷한 낮은데도 혐의. 그랬다 예. 이거죠. 그렇지. 자, 근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계속 명태균 공천 개입 수사 안 하고 있었어요. 김건희 씨. 근데 소환 통보만 했는데 중앙지검보다 고검이 더 먼저 할 것 같다고요? 네. 왜냐 중앙지검은 제가 봤을 땐 계속 미룰 것 같아요. 네. 고검의 없어요. 박세현 고검의 그 본부장이 네. 사실은 다른 사람 그 누구보다도 이 수사에 대한 의지가 세다. 네. 근데 중간에 심우정이가 한동훈 친구. 심우정이가 즉시한 거를 포기하면서 한번 주춤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약간 좀 이게 다운이 돼 있었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지금 살아나는 분위기여서. 그렇지 한독수 날아가면서 예, 예. 이제는 검찰도 이제는 우리가 해도 된다. 이제 뭐 걸림돌이 없잖아. 이제 게다가 명태균하고 사실은 딜을 한
이쪽 팀이 있어요. 그 중앙지검에 있는 그 팀들이 있거든요. 예. 그 팀들과 이 고검에 있는 이 팀도 달라요. 자. 그래서 내가 보기엔 잘 될 것 같아요. 남부에 또 이제 건진권이 있잖아요. 거기가 또 거의 캄보디아, 자, 캄보디아도 건져볼 있고 수도 예, 있어. 바이아도 있잖아요. 아이야. 검찰이 지금 중앙지검이 계속해서 밀었는데 소환장을 보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권력이 바뀌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죽었어. 검찰도 이제 한독수하고 나가야 되는 순간부터는 네. 이제 더 기다릴 거 없다. 이제 그렇죠. 이제 다 그렇죠. 사냥개처럼 이제 다 달려요. 끝났죠. 이제는 누가 뭐라고 먼저 데려가는 사람들이 이 정땡이야. 수사의 주도권을 져요. 그럼 누가 장땡이야, 데려가는 장땡.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고검일 수도 있고 중앙지검일 수도 있고 남부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포기 안 할 거예요. 검찰은. 건진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많은 게 지금 기자분들이 워낙 많이 취재를 했고 그 핵심 가운데 이제 목걸이 그 상당 부분을 검찰에서 흘려줬어요. 예, 그래 이미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김건희한테 줬다라는 게 거의 확인이 되고 있고 아, 다시? 사람과 소재지까지 다 파악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건진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김건희한테까지 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예, 거의 확인이 그렇게 지금 거의 확인이 되고 아니, 있다라고 우리가 합니다. 이 목걸이 물론 굉장히 혹합니다. 네. 굉장히 감정 캄보디아를 봐야 된다 근데. 그게 진짜 글로 너무 크게 제일 크게 해먹은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지. 글로 보라 이거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밖으로 나간 돈인데 공적으로 지원한 원조금인데 그렇지, 여기서 그렇지. 누가 빼먹었는지 원래 ODA나 이런 게 준 돈에 30%만 제대로 쓰였어도 이 성공한 거라고 보거든. 아.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제3세계 국가로 가는 돈이잖아요. 다 거기 독재자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다 빼먹는 거거든. 그리고 혼자 빼먹었으면 다 나눠주거든. 자 목걸이가 문제가 아니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자 한 가지 알려드리면 노영희 변호사께서 지금 민주당 선대인 뉴미디어 대응 단장이 됐어요. 단장은 팀장보다 높은 거 아니야? 높은 사람인데 단장이 막 지시하는 거 아니야? 부단장 겸 단장이야. 와. 단장이야. 부단장 겸 단장이래요. 아, 이 그런 게 홍삼 어딨어? 선배 좀 잘해. 부단장 겸 단장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단장과 부단장을 같이 하는 거야? 아니 저거 이거 뭐야? 반칙 아니야? 단장하고 부단장하고 같이 하는 부단장 거야? 겸 단장이라니까. 그거 직접 프린트한 거 아니야? 아 좀 어설퍼. 좀 이상하다. 부단장 겸 단장. 매우 의심스러운데 부단장 겸 단장이 뭐 어딨어? 가짜뉴스 대응단에 김현 의원님이 대응 단장이고 그게 제가 그 가짜뉴스? 밑에 양문석 의원하고 김동화 의원하고 저하고 부단장이고. 아 부단장은 가짜뉴스 대응단의 부단장이야. 네, 그다음에 그러면 부단장이 위에 그렇지. 붙었어야지. 위에 또 붙었어야지. 의심스럽네. 의심스러워. 그다음에 그거 말고 뉴미디어 대응 단장을 따로 만들었는데 네. 그게 이제 유튜브 이런 데서 제대로 대응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그건 대응을 잘 하시지. 예, 이제 잘 근데 하려고. 저기 이제 부단장과 단장이 같은 줄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뢰성이 떨어지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하신 분 팀장님이 좀 잘못했어요. 겸- 네, 임명장 다시 보여줘봐. 겸손하게 쓴 거야. 겸손하게 쓴 거야, 맞아. 그러니까 가짜 뉴스 대응단 뒤에 부단장이 붙어야지. 그렇지. 이거 김문수 쪽에서 문제 삼을 것 같은데. 캄보디아식이야 저게. 아니 신천지 얘기 이제 시간 다 나 됐어요. 가야 돼. 신천지 난 얘기 먼저 좀 가야 가야 돼? 돼. 네, 내가 서울의 소리가 신천지 고정이 얘기는 있어가지고. 내일 해 그러면. 내일 또 나올 건데 뭐. 예? 그래 내일 합시다. 자 들어가세요. 내일 또 봅시다. 고맙습니다. 안녕.